안녕하십니까. 붕어학개론 송기섭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붕어 낚시에서 사용하는 미끼에 대해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낚시터를 찾아가서 붕어 생태계 하층의 그 물속에서 얻었을 수 있는 새우나 참붕어 등 생미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떡밥미끼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생미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생미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미끼, 이거를 이제 총괄해서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이제 지렁이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지렁이 미끼는 워낙 별도로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처음에 미끼 시간에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지렁이 미끼는 빼고, 오늘 생미끼에서 얘기하는 것은 새우, 참붕어, 납자루,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낚시하는 물속에서 있으면서 붕어하고 같이 살면서 붕어의 먹이사슬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러. 여러분들 그 낚시할 때 아주 귀찮게 깔짝대는 것 중에 하나가 미러입니다. 이것도 그 붕어 낚시용 미끼로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중에 있지 않는 생미끼로서는 우리 육상에 있는 각종 벌레들, 이러한 미끼들은 이제 낚시 가는 길에 새우 같은 종류는 이제 구입을 해서 적당량을 휴대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미끼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채집해서 쓰는데요. 미끼를 채집하는 데에도 요령을 알고 해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채집망에다가 그 어분 펠렛을 넣어가지고 물에 담궈 놓으면은 새우나 참붕어나 납자루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죠.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낮 시간에는 참붕어가 주로 잘 채집이 되고요. 밤 시간에는 새우가 주로 잘 채집이 됩니다. 그래서 참붕어를 쓰고 싶은데 밤에 망을 넣었을 때는 낮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아유 이거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빼놨잖아요. 밤에 필요해서 몇 마리 참붕어를 미끼용을 포획하겠다고 넣어보면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철에는 현장에서 전혀 채집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는 길에 낚시점에서 사전에 필요한 만큼 준비해가고, 또 산새우가 아니더라도 그 깐 새우나 냉동한 새우들도 있습니다. 구해가는 게 좋습니다. 찰랑찰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자연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로 여러분들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이자연,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붕어학개론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준비된 생미끼를 가지고 실제로 낚시하면서 바늘에 깨서 사용하는 이제 요령입니다. 그래서 생미끼 사용 요령에서 이제 몇 가지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면은, 우선 새우 미끼의 경우에 내가 대물 낚시를 한다. 그러면은 대물 낚시의 경우는 가급적 새우도 대자, 싱싱한 대자, 큰 거를 그대로 쓰면 되고요. 미끼가 새우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수 낚시를 즐기겠다. 그러면
새우를 작은 걸 쓰면 됩니다. 새우니까 무조건 대물낚시다 이건 아닙니다. 만약에 새우가 작은 것밖에 없는데 대물낚시를 해야 된다. 채집을 해보니까 채집망에 그 새끼대 새우 작은 것밖에 안 들어온다. 그럴 때는 새우를 여러 마리 끼우면 됩니다. 2마리도 끼고 3마리도 끼고 한 바늘에 여러 마리 끼워서 하면은 이거는 작은 새우지만 대물낚시 미끼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참붕어인데 참붕어도 새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물낚시는 큰 거, 뭐 크다 그래서 참붕어 진짜 큰 거는 이만큼씩도 합니다. 이 정도 큰 거는 말고 대략 한 크다고 하면은 한 5cm 이내 이런 정도. 마리수 할 때는 마찬가지로 작은 거, 작다고 하면은 대략 한 2cm 정도 이렇게 하면은 참붕어를 가지고도 한 미끼인데 미끼 크기에 따라서 대물 낚시와 마리수 낚시를 병행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생미끼를 이제 꿰서 미끼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 제가 도표를 만들었는데 새우 꿰기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머리 있고 몸통 있고 꼬리 있고 하는 것은 생미끼는 새우나 참붕어나 납자루나 기타 등등 다 유사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꿰는 방법 몇 가지 중에 우선 이거는 머리 깨기입니다. 머리 깨기. 머리 깨기는 뭐 이렇게 깰 수도 있고 하는데 등 쪽에서 해가지고 머리 쪽으로 머리 요 껍데기 쪽으로요 이렇게 나오도록 꿰는 방법. 다음으로 이제 등을 이렇게 꼬부라진 등 있죠. 요 등을 이렇게 바늘로 툭 떠서 꿰는 방법. 다음에 이제 배로 배 이렇게 휘는 배 쪽으로 바늘을 꼽아서 이렇게 꿰는 방법. 다음에 꼬리에 바늘 끝을 넣어서 꿰는 방법. 다음으로 또 하나의 꼬리 깨기는 이거는 보시면은 바늘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요거는 바늘 끝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죠. 등 쪽으로. 요게 이제 꼬리 깨기인데 자, 여러 가지 꿰는 방법을 해 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낚시하면서 다양하게 쓰는데 붕어 입장에서 이 새우를 사냥해서 내가 잡아먹는다. 그랬을 때 이 바늘이 어디로 꿰 있는 것에 간섭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붕어는 우리가 바늘을 어디로 꿰든 간에 바늘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냥을 나와서 내 먹잇감인 새우를 사냥해서 취해 먹는 겁니다. 다만 낚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요렇게도 꿰면 좋겠고 요렇게도 꿰면 좋겠고 여러 가지를 붙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들이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할게요. 꿰서 쓰는데 특별한 방법은 없다. 자기가 가장 손에 잘 맞고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밤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숙달된 방법 한 가지 쓰면은 전천후로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꼭 어디에서는 등깨기를 해야 되고 꼭 어떤 때는 머리깨기를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배깨기를 해야 되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단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새우가 잘다. 그런데 대물낚시 하다 보니까 바늘이 크다. 그럴 때는 꼬리에서 배 쪽으로 이렇게 깨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요 꼬리를 톡 끊어버리고 꿰면은 바늘로 꿰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새우가 작을 때 이거 다른 잔챙이나 잡어들이 와서 손상시키면 바늘에서 이탈이 잘 돼 나갑니다. 따라서 새우 요 꼬리 보면은 말이죠. 꼬리에 부채살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태가 있습니다. 여기 띠가 이 껍질 띠가 있고 그 다음에 새우 몸통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요 딱딱한 띠 가운데를 바늘로 폭 꼽아서 이렇게 바늘을 깨놓으면은 이 부분이
딱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꿰을 때 아무렇게나 꿰도 붕어 입장에서는 다 주워 먹는데 바로 미끼를 우리가 잔챙이들이나 잡어들이 훼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또 일부는 바늘을 지금 제가 그린 것과 반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늘 끝이 나오게 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붕어가 뭐 먹고 안 먹고 아니면 체험질했을 때 걸리고 안 걸리고 하는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새우는 붕어의 사냥감일 뿐이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생미끼 사용하면서 입질 분석하고 챔질에서 이제 낚아내는 딱 거는 이제 그 부분인데요. 생미끼 썼을 때 예신 현상은 아주 차분하고 무거운 모습으로 꼼찔 나타납니다. 뭐 툭 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미끼 달아놓고 툭 치고 흔들다 말고 툭 치고 흔들다 말고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날 때가 있죠. 이거는 이 미끼를 취할 만큼 덩치 큰 붕어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둬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몇 번 건드리고 미끼를 갈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둬야 된다. 이런 것을 붕어가 와서 건들다 못 먹고 입맛이 없어서 월척급 붕어가 와서 입맛이 없으니까 건들다 놓고 물다 놓고 물다 놓고 물다 놓고 10분도 가고 20분도 가고 30분 만에 찌리를 올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중에 카메라를 놓고 큰 붕어가 먹이 사냥하는 걸 찍어보면은 절대로 같은 미끼를 넣고 물었다 놓고 물었다 놓고 10분, 20분, 30분 할 일이 없습니다. 딱 와서 봤다가 사자가 쥐새끼 잡아먹는 식으로 최대한 웅크려서 꼬나서 싹 감각을 한번 해보고 훅 먹습니다. 따라서 예신은 아주 차분하고 무겁게 온 것이 붕어 예신이다. 그리고 본신은 찌가 아주 정직하게 쫙 올라서고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이게 본신이다. 이게 예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신이 차분하게 무겁게는 하는데 딱 한마디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미끼를 쓰니까 찌가 오를 만큼 몸통까지 올라와서 동동거리고 멈추면 그때 쳐야 된다. 이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를 올라오더라도 그 모습이 아주 예신 후에 무겁고 차분하게 쫙 밀고 올라오다가 멈추면 쳐야 됩니다. 그것이 본심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낚시하는 거 보면서도 저건 쳐야 되는데 하고 안 치면 그거 왜 안 치는데 그러면 저거는 뭐 건들고 놓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다음으로 챔질을 할 때 찌 높이가 챔질 타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방금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찌가 높든 낮든 그거는 떡밥 낚시할 때와 다르게 챔질 타임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고 높든 낮든 쳐다보면서 일단 뜸을 들여야 돼요. 뜸. 이 생미끼 낚시에서
입질을 보고 분석해서 챔질 타임으로 가는 핵심은 입질하는 거를 보고 대개 대물 낚시 하시는 분들이 여러 대를 펴잖아요. 여러 대를 펴놓고 예신하고 딱 보고 있으면은 본신 시작하면은 그것이 몸통까지 높이 올릴지 올리다 말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일단 차분합니다. 그리고 바라보면서 뜸을 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챔질합니다. 그래서 생미끼 낚시할 때는 요 사용 요령이 방금 얘기한 대로 큰 거 작은 거 그다음에 편하게 꿰서 그렇게 넣어놓고 건드림이 시원찮게 오는 거는 무시하고 그리고 본신이 들어왔을 때 찌높이가 한없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무겁게 하니까 뜸을 약간 들여보고 그러고 찜질하면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혹서기철에 출조할 때 준비사항 중에서 손바닥만한 부채 하나를 준비해 가면 아주 유용합니다. 우선 더위를 식히는 데도 유용하지만은 밤에 모기가 대드는데 부채질을 살랑살랑 하고 있으면 덤비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오늘 또 시청자 한 분과 전화를 연결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 누구신가요? 네, 전남 무안에서 낚시점을 하고 있는 송선자라고 합니다. 아, 낚시점을 하시는군요. 오래되셨는가요? 네. 올해 한 10여 년 됐어요, 선생님. 아우, 네. 오래되셨네. 자, 뭐를 얘기해 볼까요? 새우를 사러 오신 손님들이 예. 자꾸 이제 물어봐요. 새우의 수염과 침을 제거한다거나 예. 아니면 머리 껍질을 제거하는 거 예. 아니면 그냥 통째로 쓰는 거 중에서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자꾸 이제 저한테 물어봐서요. 예. 네, 전화드렸습니다. 아, 자, 그것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자, 우선 우리 전화하신 분 월척 낚는 낚시 하십니까? 네. 월척 낚아보셨죠? 네. 예, 그러시면은 월척 그 주둥이 안에 엄지 손가락을 혹시 넣어본 적 있습니까? 네. 다 들어가죠. 엄청 크죠? 예, 엄지 손가락이 들어가고도 남죠. 네. 무슨 얘기냐면 큰 새우라고 하더라도 수염 머리 벗기지 않아도 붕어가 먹이로 취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새우 한 마리 정도는 눈 깜짝새 입안에 감추듯이 삼켜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얘기고요. 또 네. 하나는 대개 우리 뭐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낚시하다 보면은 깐죽대기만 하고 못 먹는다는 표현을 하면서 새우 머리를 바로 까버리죠. 네. 그렇게 되면은 입질은 빨리 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입질이 와서 낚아내보면은 대부분은 월척붕어가 아니고 한 7치, 6치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월척붕어가 접근했다면은 그렇게 깐죽거리면서 10분, 20분 가지 않습니다. 월척붕어는 이 산새우를 사냥하기 때문에 말이죠. 바로 네. 깐죽거렸던 것은 대여섯이 되는 작은 붕어들이 큰 새우를 발부터 뜯어먹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현상이 찌에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네. 대물 낚시를 한다 그러면은 구태여 새우의 침이나 수염을 자르거나 머리를 벗기거나 훼손시켜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번창하세요. 네. 자, 이번 시간은 생미끼 낚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생미끼 낚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편하면서도 가장 쉬운 낚시입니다. 왜냐하면 듬직한 미끼 달아서 딱 넣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모든 동작을 복잡한 동작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꿰는 것도 뭐 편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편하게 놓고 입질하면은 또 뜸을 들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고민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낚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형 곡물 미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낚싯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지렁이 미끼를 바늘에 어떻게 끼워서 사용할 것인가. 자, 이 화한대가 있는 바로 화한대 아랫부분을 바늘 끝으로 표피 부분을 이렇게 툭 꿰서 놓아두는 게 이게 바로 허리깨기입니다. 이렇게 허리깨기를 해놓으면은 머리와 꼬리 쪽이 따로따로 잘 움직이죠. 그래서 붕어를